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라면 꼭 두세 차례 이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내 남자에게 직접 대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남자라면 이 영상을 토대로 내가 평소에 욱하면서 화를 내던 모습에 직접 또 대입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 영상은 남자라는 동물이 지닌 5차원적 존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도 다르죠. 그렇기에 생각하는 방향에서부터 감정을 느끼는 메커니즘까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남자와 여자의 5차원 세계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5차원 세계 자체가 다르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5차원 세계 자체가 다르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본다면 남자와 여자가 궁극적으로 무한한 가능성의 5차원 세계를 통해 이루고 싶은 그 삶의 목적이 다르다라는 점에서 남자와 여자의 5차원 세계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이해할 수 있다면 궁극적인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직접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은 원리로 지난 3년간 재회 유튜버로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재회 상담을 이어가면서 헤어진 전 남친의 마음을 되돌리기도 했었죠. 혹시 여러분 그 이야기 아세요?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 건데 한 여자가 용하다라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간곡히 빌면서 이야기하죠. 제 남편을 제발 죽여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무당은 고심 끝에 한 가지 비방법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100일간 매일 아침마다 닭을 삶아서 백숙을 해먹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100일 뒤 그 남자는 확실하게 죽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자는 신이 나서 그날부터 매일 아침마다 닭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내를 두들겨 패던 남자는 매일 아침 백숙을 차리며 정성스러운 아침을 대접하는 아내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남자는 아내에게 손을 대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50일, 남자는 아내를 점점 더 위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70일, 남자는 자신의 아내를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도 남자도 모두 행복한 관계를 그렇게 이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90일이 되었습니다. 여자는 불현듯 앞으로 10일 뒤 남편이 죽을 것을 떠올리며 몹시 슬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당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당님, 이제 제 남편을 죽여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발 그 비방을 멈춰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무당은 말했어요. 처음 나를 찾아왔을 때 내게 죽여달라던 그 남편의 존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피어난 새 남편의 존재와 함께하고 있죠. 그분과 앞으로 더 행복한 삶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이야기엔 남자와 여자의 행복한 관계의 공식 같은 것이 아주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남자는 여자의 어떤 모습에서 그렇게 변화되게 된 것일까요? 정성스러운 아침을 매일 차려줬으니 당연한 결과겠죠. 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디테일한 방향으로 생각을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관계에 있어 이와 같은 정성을 들이곤 합니다. 처음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정성스럽게 그 사람을 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의 정성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어 비수를 꼽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점차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즉 정성스러운 마음이 그 남자를 변화시켰다라는 말은 본질을 놓고 보았을 때 다소 그 의미를 뭉뚱그려서 결과를 추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여자의 그러한 노력에서 이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남자에게 있어 이것이야말로 평생에 걸쳐서 달성해내고 싶은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도 같은 것이에요. 남자의 5차원 세계는 이것에 초점이 아주 강하게 맞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매일 아침 닭을 삶아오는 여자의 태도에서 남자는 가장으로서 나를 존중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즉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을 100일간 받음으로써 남자는 변화되게 된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자는 칭찬받고 싶은 동물, 여자는 사랑받고 싶은 동물이라 표현했어요. 여기에 남녀 관계의 핵심 본질이 존재합니다. 남자는 칭찬받고 싶은 동물이라는 이 문장을 조금 더 풀어서 들여다볼게요. 남자는 칭찬받고 싶은 동물이다. 이는 곧 남자의 영웅 심리를 가리키는 문장이라 생각합니다. 남자의 5차원 세계는 자신의 영웅 심리를 실현하고 싶다라는 생각부터 존재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아주 강하게 말입니다. 심지어 섹스보다도 더 강렬한 욕구이기에 남자의 이러한 본능을 관계 안에서 잘 활용해낼 수만 있다면
여자는 남자의 그 평생 동안의 사랑과 헌신을 자신에게로 집중시킬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약 1%의 여자들만이 남자의 이 영웅 심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얼굴이 뛰어나게 예쁘거나 몸매가 좋은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한 여자에게로 남자 무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걸 여러 차례 목격한 적이 있을 거예요. 흔히 여자들 사이에선 여우짓 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여우짓을 우리 비난하기보다는 핵심 본질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그 장점을 나의 관계에서 적극 적용시켜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남자가 생각하는 여우짓과 여자가 생각하는 여우짓의 방향이 다소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영웅 심리의 3요소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이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평생에 걸쳐 영웅 심리를 달성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집중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남자가 히어로물의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에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심리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5살짜리 유치원생들을 이끌고 태권도장으로 향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 5살짜리 남자아이가 옆에 화단으로 잽싸게 뛰어오르더니 마치 슈퍼맨이라도 된 마냥 그곳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함께 길을 걷던 여자 어린이들은 그 모습을 그저 웃으면서 바라보기만 했고 같은 또래 남자아이들은 그 모습이 멋져 보였는지 줄지어서 화단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또 뛰어내리는 행위를 또 반복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자, 이는 5살짜리 남자아이에게도 남자의 영웅 심리의 본능이 적극 활성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멋져 보이고 싶은 거예요. 또 74세 할아버지와 약 1년 6개월간 매일같이 대화를 좀 심도 깊이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주로 하시던 대화의 습관은 자신이 젊었을 때의 그 전성기를 회상하며 대화를 이끌어 가곤 했어요. 흔히 은퇴를 경험한 중년 이상의 남자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대화의 패턴인데요. 이 또한 남자의 영웅 심리가 발현된 사례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즉 5살 어린아이부터 74세 할아버지까지 남자라는 동물은 하나같이 이 영웅 심리를 달성해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이 영웅 심리를 적극 달성시켜줄 여자에게 남자는 무한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뜻할 거예요. 지금부터 남자의 영웅 심리 3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남자의 영웅 심리는 첫 번째 성취의 욕구, 두 번째 제공자의 욕구, 세 번째 존중의 욕구, 이 세 가지의 욕구가 서로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웅 심리를 달성해내게 됩니다. 아마 단어의 의미 그대로 직관적으로 어떤 욕구인지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성취를 이루어내고 싶은 남자의 욕구, 무언가가 제공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또 무언가를 베풀고 싶은 것이 또 남자의 욕구일 겁니다. 그로 인해 또 존중받고 싶다라는 것이 남자의 욕구일 것이고요. 이와 같은 욕구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또 풀이해 볼 수 있어요. 자, 원시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시 시대의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지금 현 시대보다 더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을 겁니다. 사냥을 통해서 식량을 조달했어야만 했던 그 원시 시대엔 외부 위협을 개척하기 위해서 자연스레 우리 집단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집단 안에서 이 외톨이가 되는 경우라면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집단에게 자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어야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집단 안에서 더 효과적으로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분명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냈어야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자, 남자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몸집이 크고 힘이 세다는 것을 집단에게 어필했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래야 외부 사냥에 더 유리했을 테니 말이죠. 특히 식량 조달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몸집이 더 크고 힘이 센 남자가 여자의 인기까지 독차지했을 겁니다. 지금 현 시대로 치자면 더 높은 연봉을 받는 남자에게 여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처럼 말이죠. 왜냐면 자본주의 체제로 움직이고 있는 현 시대에 있어서 생존은 연봉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요소일 테니 말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자신의 힘을 어필하지 못하는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집단 내에서 배척받을 확률이 분명 더 높아졌을 테고, 이는 곧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어버렸을 테니 남자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어필해내었어야만 했을 거예요. 남자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어필했어야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우월한 유전자를 지닌 남성만이 여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고 2세를 낳을 수 있었으며, 그렇게 인류는 진화를 거듭해왔을 겁니다. 이러한 원시시대의 생각 패턴이
현 시대의 남자의 유전자에도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다는 본능 그 자체로 말입니다. 그런데 현 시대는 원시 시대와는 달리 더 이상 몸집이 크고 힘이 더 셀 필요가 없어졌죠. 가파르게 변해버린 현실의 온도에 남자의 본능은 아직까지도 적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능이 또 잘못되었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면 남자의 이러한 영웅심리의 본능 덕분에 인류는 지금까지도 생존해낼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남자의 영웅심리는 현 시대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필요를 느끼게 되었어요. 더 이상 힘이 세다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여자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본능을 그렇게 달성해내고야 말겠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도출되게 된 거예요. 그렇기에 현 시대에서 남녀관계 안에서의 여자의 칭찬은 이 남녀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제가 재회 상담 및 어떤 이 재회 관련된 사연을 받다 보면 이 칭찬 표현에 인색했던 내담자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럼 남자는 관계 안에서 이 무언가 충족되지 못하는 이 영웅심리의 본능을 관계 외적인 요소에서 해소하고자 그렇게 생각 회로가 작동되게 되어요. 어떻게든 이 본능은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것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우울감, 공황장애 같은 그런 부작용을 또 낳게 되겠죠. 아무튼 남자의 영웅심리가 관계 외적으로 행하게 된다면 두 남녀 관계에 있어선 분명 적신호가 들어온 것이라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더 행복한 가정,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남자의 이 영웅심리를 관계 안으로 초점을 맞춰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저의 첫 번째 저서인 5차원 연애의 내용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전해드렸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선 반드시 상대를 알고 또 나를 아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꿈도사 여러분 모두는 남자와 여자, 인간관계라는 것의 본질을 깨달으신 이후에 여러분이 바라는 그 성공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5차원 레온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